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ETF 할 결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강재웅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개인 일정이 있어서 일정이 있으셨군요. 잠시 잘 비웠습니다. 네, 한 주 또 비우시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ETF 시장 동향 살펴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은 굉장히 좋았고요. 지난주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3%로 굉장히 좀 둔화세 이어가면서 이제 연준의 긴축 우려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지속해서 상승 흐름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긴축 우려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10년물부터 30년물, 단기 금리까지도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가격들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 FOMC 앞두고서 이제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팩트셋이라는 기관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8%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조차도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현지 시간인데 그 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긴축에 코멘트를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 우려까지도 다음 주까지는 좀 많이 좀 낮아질 것 같아서 당분간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쪽에서 매크로 이벤트가 조금은 잠잠해졌는데 중국에서 어제 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완다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만기를 앞두고서 원금 상환에 대한 좀 불가능한 점을 완다그룹이 좀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키워왔는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2019년 정도에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조금 손실을 발생한 케이스가 좀 많아져서 당분간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특히 대출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저희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전부 다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왔지만 한 가지 시장이 조금 부담을 느낀 건 이제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타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아무래도 2분기 때 차량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인하했다 보니까 이 같은 영업이익률도 10% 밑으로 처음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 CEO도 앞으로 이 시장을 좀 달랠 액션을 많이 취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하반기에 사이버 트럭을 빨리 생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인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연말 정도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또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측면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좀 다른 뉴스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ETF 업종별로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섹터 대부분이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경기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둔화되면서 이제 좀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가 가장 높은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서비스나 IT, 부동산, 리츠 쪽에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외에도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테마, 그리고 혁신 기술, 원자재 채굴, 주택 건설 이런 테마들도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기 소비재 강세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금융주의 실적 호조와 함께 또 미국 쪽의 부동산 지표 같은 것들이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고 또 CPI 지표도 또 완화된 지표가 지난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군요. ETF 스크리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ETF 알아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18일에 신규 상장된, 국내에 상장된 3개 ETF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ETF들은 모두 한화 자산운용이 상장을 시켰고요. 이 중에 2개는 이제 미국의 기술주,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하고 그 기술주의
주식의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까지 해서 주식 쪽은 총 2개 ETF를 상장을 시켰고요. 국내 채권형도 하나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고채, 10년물 3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지수 대비 좀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액티브 형태로 출시를 한 점이 다소 좀 특징적으로 보여서 국내 채권 수요에 대한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국내 국고채와 미국의 기술주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ETF 새롭게 상장됐습니다. 글로벌 주식 ETF 동향 알아볼게요. 어떤 쪽 수익률 좋았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 섹터가 다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차 외에 대체 에너지 중에서 수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한 11%대 가장 높은 주간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뭐 탈탄소화, 뭐 탄소 중립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수소 에너지도 관련 테마로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이 수소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육성하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소의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운영하는 ETF들도 지난 한 주간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핀테크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에 투자를 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였었고요.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이제 SEC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좀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어서 관련된 거래소들 주가도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여파를 ETF 성과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차세대 인터넷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에 신규 또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해서 주가가 또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인터넷 ETF도 메타 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한 주간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각국의 수소산업 육성 계획 소식에 따라서 수소 관련 ETF 이렇게 좋았는데 국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효성중공업이 수소 관련한 종목이면서 변압기 쪽이어서 한번 이쪽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형 ETF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들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 이제 플러스 성과가 좀 더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존만기 20년 이상의 미국의 초장기 국채 투자하는 ETF가 한 주간 가장 높은 성과를 좀 보였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다른 통화전에 비해서 좀 약세를 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 우려가 좀 둔화가 되면서 네. 달러화도 하방 압력이 좀 커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 가치나 아시아 통화 가치가 좀 강세를 가면서 이들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도 지난주에 좀 좋은 성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신흥국의 국공채에 투자하는 ETF들이 한 주간 2위에서 3위 정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금리가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회사채 ETF들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미국 외 지역은 여전히 물가가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 연동 국채 ETF들도 한 주간 5위의 성과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 선 아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관련 ETF는 어땠을까요? 네, 또 부동산까지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어요. 이제 네. 금리가 워낙 하향 안정세를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선진국의 리츠에 투자하는 ETF들이 있는데 이 ETF들이 상승폭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피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오피스 내 공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커머스 산업이 좀 활황을 보이면서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대여해주는 셀프 스토리지라는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들에 투자하는 리츠 ETF도 있어요. 이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산업용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지난 한 주간 좀 좋은 성과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한 주간 글로벌 ETF 자금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유입일까요? 순유출일까요? 유입이겠죠? 네, 굉장히 시장도 좋았고 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유입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도 208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이 ETF 시장으로 한 주간 들어왔습니다. 이 200억 달러 중에 120억 달러가 주식형 ETF에 집중이 될 만큼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개선된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채권으로도 유입이 됐어요. 채권은 이제 80억 달러 정도 이제 유입이 돼서
그동안 이제 채권도 조금은 눌려 있었다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같은 그 어떤 대형 성장주의 전체 유입액의 절반 이상이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강한 베팅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알 수 있었고, 네. 또 유가가 최근에 좀 눌려 있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 ETF에도 소폭이나마 순이익이 좀 관찰이 좀 되었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좀 강해지면서 좀 다소 위험한 채권으로 분류되는 하이힐드 ETF에도 자금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만기가 긴 채권 위주로도 ETF로도 이제 순유입으로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이었네요. 리스크 네, 온. 맞습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또 에너지, 유가 관련한 부분, 나스닥의 성장주까지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됐습니다. 전체적인 ETF 자금 순유입 탑5, 순유출 탑5 어느 쪽일까요? 네, 순유입은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봤던 유입 탑5 중에 굉장히 독특할 정도로 채권 ETF가 전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채권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회사채 ETF로 네. 한 주간 굉장히 가장 큰 금액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금리 정점 기대감인가요? 일단 하이힐드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국채보다 좀 짧은 편이어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자본 차익은 크게 높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들 기업이 위험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인컴 레벨이 좀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요. 지금 현재 한 7에서 8%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하이힐드의 금리를 쪼개보면 이제 무위험 금리가 국채 금리가 밑으로 깔리고, 그리고 그 위에 스프레드라고 하는 하이힐드의 가상 금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자율을 산정을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위험 선호 때문에 좀 줄어들었어요.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면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스프레드가 줄어서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스프레드가 더 줄 것으로 시장은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이힐드 채권 ETF로도 좀 수익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2위부터 뭐 4위까지는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ETF로 순이익이 돼서 이제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기대감 갖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5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30년 국채, 초장기 국채 ETF로 한 12억 달러 정도 순이익을 나타내면서 채권 투자 심리가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뒤이어서 순유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유출은 이제 유입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규모는 조금 미미했는데, 가장 유출이 컸던 ETF는 이제 경기 국면별로 경기가 좀 회복되든지 아니면 침체될 이 국면별로 어떤 팩터를 구분해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이 ETF로 한 14억 달러 규모 유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ETF는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한 15% 정도 플러스 성과를 좀 보였기 때문에 그 플러스 성과에 따른 차익 매물 좀 추례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차익 매물이 나왔었던 경기 국면별 팩터 투자 ETF가 있었고요. 그리고 순유입을 봤을 때는 어떤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나스닥 쪽의 ETF 자금 유입, 그리고 또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시장 내에서 고수익을 또 따라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심리 좋았다, 이렇게 자금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상장 주식형 ETF 성과 탑5, 바텀5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과 비슷하게 좀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5위권을 대부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한 줄을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에 이수 페타시스나 아니면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 주식을 많이 편입한 순서대로 ETF가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특정 개별 종목 이제 어떤 성과에 크게 의존한 성과로 보여서 다소 좀 변동성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과 하위 5개 살펴보면은 이제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좀 국내 증시가 상승세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조정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서 이제 고버스라고 불리는 2배 인버스 ETF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위 성과를 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가 그 기준이
월요일까지 기준. 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왔는데 월요일 네. 이후에는 또 배터리가 맞습니다. 좋아서 예. 네, 이번 주는 정말 또 배터리의 한 주가 되고 있는데요. 자, 국내 상장 ETF 가운데서 수급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수급, 순매수, 순매도 탑5 어느 쪽일까요? 네,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도 이제 조정 기대감을 갖고서 인버스 위주로 순매수를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전체 한 3,500억 원 정도 인버스 순매수를 좀 보였었습니다. 뒤이어서 최근에 또 신규 상장한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의 소재 기업들만 투자한 ETF가 있는데 네. 이 ETF들도 관심을 끌면서 한 880억 원 가량 적지 않은 규모의 순매수를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도 한 100억 원 규모 순매수를 좀 보였었습니다. 순매도를 한 ETF들 살펴보면 이제 증시가 상승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목적의 레버리지 ETF에서 한 3천억 원 규모 순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또 그간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중에 이제 소부장과 테마형 ETF, 2차 전지 테마형 ETF에서도 한 370억 원 정도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면은 매수 쪽은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소재에만 집중한 ETF 들어왔고, 매도는 이제 소부장 아니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한 ETF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더 소재 쪽에 특화된 기업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좀 더 이제 소재 쪽에 포커스된 그런 매매를 지금 현재 진행하시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 2차 전지 소재 쪽이 슈퍼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쪽에 광물을 놓고 또 패권 다툼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인데 앞으로의 수요 증가, 특히 소재 쪽에 더 집중한 투자가 개인 쪽에서 일어났고요. 자, 개인 말고 이제 또 기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과 은행 살펴주신다고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일본 주식형 ETF로 한 4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화가 오픈된 환 오픈 ETF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엔화가 강세로 보일 시에는 이제 환차익까지 노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선택을 한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최근에 엔화가 달러화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좀 강세로 간 측면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엔화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엔화가 다시 약세로 반전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추세적인 강세로 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서 이 엔화의 어떤 전망을 하실 때는 다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는 베트남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베트남이 인도와 함께 중국의 어떤 대체할 만한 그런 공급망으로 좀 불리고 있는데 이 베트남 ETF로도 한 100억 원 가까운 순매수를 이 연기금이 보이면서 신흥국 중에서도 베트남 증시에 대한 선호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차 전지 테마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거의 매주 지금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28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서 이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은행권의 어떤 관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은행 같은 경우는 산업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현재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연기금, 은행 마찬가지로 안정성 추구하는데 지난 한 주는 흐름은 또 서로 각기 달랐습니다. 투자를 결심해 볼 ETF, 오늘 어떤 ETF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뭐 가끔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워낙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주식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지금 현재가 채권 투자에 굉장히 좋은 적기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좀 둔화되면서 네. 금리 인상 우려가 한층 좀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거의 굉장히 지금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은 굉장히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유망한 자산으로 이제 가장 많이 꼽는 게 채권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 상반기에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점이 좀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상반기에 뭐 32% 정도 올랐고 S&P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이런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조정을 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하라는 전략을 굉장히 많은 하우스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한다, 더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상장된 ETF들 중에서 채권의 자금이 굉장히 올해도 많이 증가를 했지만 미국에서도 이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 채권 ETF 상장된 게 2002년인데 그 이후에 1조 달러 채권 ETF의 전체 순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근데 1조에서 2조까지 가는데 4년밖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좀 가파른 채권 ETF의 상승세를 좀 아실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향후에 2030년까지는 이 채권 ETF가 6조 달러까지도 이제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이제 기관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ETF를 통한 채권 어떤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가 관찰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망한 채권 ETF 투자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한 3-4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장기 국채 투자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네. 만기가 30년 정도로 굉장히 길고 그리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낮지가 않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매력이 높은 게 지금 현재 초장기 국채라고 평가가 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국채 투자, 초장기 국채 투자를 국내 ETF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파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만기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가 1% 움직일 때마다 단기 채권보다는 초장기 채권의 가격 움직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은 나는 변동성을 감내해서라도 채권 쪽에서 이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초장기 국채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기 채권형 ETF 전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만기가 있고요. 만기 때 ETF가 상장 폐지가 되고 청산이 돼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원금과 이자를 나눠드리는데, 투자하는 시점에 ETF가 이제 설정된 시점에 편입하는 채권들 같은 경우 거의 한 10개에서 한 20개 종목을 투자하는데 이 채권들의 만기가 ETF의 만기와 동일하게 설정이 돼서 모든 만기가 일치를 해서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채권의 어떤 이자나 원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ETF인데 최근에 국내에서 예적금 대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적금들은 만기 이전에 내가 해지를 하면 페널티가 부여가 되는데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ETF 만기 이전에라도 내가 자금이 필요하면 부분이나 전체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무런 페널티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이 만기 채권형 ETF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채권을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장내에서 채권을 매매하시면 한 0.1에서 0.5%까지 수수료가 붙습니다. 장 외에서 채권을 거래하시면 증권사가 들고 있는 채권을 사가시는 건데 그때 증권사가 이자에서 마진을 떼가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이자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 만기 채권 ETF는 연간 총보수가 한 0.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보수로 개별 채권에 투자하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을 꼽고요. 마지막은 파킹 통장형 ETF인데 이제 CD 금리나 아니면 한국의 코퍼 금리, 미국의 소퍼 금리와 같이 무이형 금리나 굉장히 초단기 금리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자금 아니면 당분간 내가 좀 여유 자금, 굴릴 필요가 있는 여유 자금을 잠시라도 보관하실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이 파킹 통장형 ETF가 최근에 또 국내 기관 투자분들한테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만기가 긴 초장기로 가시던지 아니면 만기가 굉장히 짧은 이 파킹 통장을 통해서 여유 자금을 운용하시던지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운용하는 바벨 전략도 네. 채권 쪽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 ETF 투자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이제 과세 부분인데요. 이제 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인데,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내가 직접 매매할 때는 이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ETF를 통해서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ETF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또 15.4%의 과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과 비교해서 채권형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과세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ETF 할 결심, 여유자금이 있으시거나 예적금을 정말 좋은 걸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고민이 이 해답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석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